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든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저보다 더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 친한 이웃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얘기 같은 글이 맘카페에 올라왔더라라며 캡처를 보내줬어요. 처음엔 설마 싶었습니다. 수천 명이 활동하는 카페인데 굳이 내 얘기가 올라왔을까 싶었죠. 그런데 캡처된 글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에는 요즘 모임에서 자기만 잘난 척하는 엄마가 있다. 아이 성적이나 집안, 형편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분위기를 망친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힌 상황들이 너무나 제 얘기 같았어요. 제가 최근 모임에서 했던 말투, 아이 학교 얘기를 꺼낸 순간 제가 입고 갔던 옷차림까지 묘사돼 있더군요.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단박에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제 험담을 보고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이 다 왜곡돼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일부러 나를 겨냥해 쓴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그 글을 썼는지는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 속에 녹아있는 말투와 시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단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 어울리던 동네 엄마 지윤 씨였어요. 그 엄마는 평소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은근히 뒤에서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제가 아이 영어 학원에 대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옮겼는데 선생님이 꼼꼼하시더라라는 정도였는데 그때 지윤 씨 얼굴이 살짝 굳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맘카페 글에는 바로 그 학원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옮겼다고 자랑하는 엄마가 있다. 본인 애만 특별한 줄 아나 보다. 정말 제 얘기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더 서글펐던 건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동네도 그런 엄마 있다. 같이 모임하기 싫겠다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억울했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혹시 다른 엄마들도 다 이 글을 봤을까? 그래서 나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모임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엔 먼저 말을 걸던 친구가 괜히 피하는 듯했고 대화가 어색하게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들 맘카페 글을 본 거라고.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는 그 글이 나를 지목한 거라고 떠벌렸을 거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소 좋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남들 앞에서 말도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왜곡해 맘카페에 올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직접 얘기를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제 이미지를 망쳐놓는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인터넷 글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카페는 우리 동네 엄마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미지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 글 사실 나 얘기하라고 해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며칠째 저는 고민 중입니다. 직접 지윤 씨에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리를 두고 모임에도 나오지 말아야 할까요? 또 한편으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정말 있었던 건 아닐까 반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일부러 잘난 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걸 곡해해서 저를 욕하는 글로 올리다니. 그 사건 이후 처음 나간 동네 엄마 모임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원래는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자리인데 제 느낌에는 다들 조금씩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라면 제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묻던 엄마가 다른 쪽에 앉아 있었고 대화가 오가다가 제가 말을 보태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괜히 신경 쓰는 걸까?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맘카페 글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밥을 다 먹고 헤어질 때쯤 한 엄마가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희진 엄마 요즘 힘들지? 나도 그 글 봤어. 근데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촉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들 그 글을 받고 아무리 이름이 안 적혀 있어도 저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윤 씨였습니다. 글 속에 언급된 몇 가지 표현이 그녀 특유의 말투와 똑같았거든요. 늘 잘난 척한다. 분위기를 망친다 같은 말은 그녀가 농담처럼 종종 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지윤 씨가 제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모임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면 여전히 환하게 웃었고 심지어 제 옆에 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 웃음 뒤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까? 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내 편이지? 다들 나를 다르게 보는 거 아닐까? 맘카페에서 내 얘기가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휴대폰으로 맘카페를 들어가 새 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훑어보며 혹시 또 나를 겨냥한 건 없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직접적으로 나를 언급한 글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짧은 하소연조차 제 얘기 같아 의심하게 됐습니다. 맘카페가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이 된 거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또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거기 글 쓰는 사람들 다 자기 얘기 아니라고 해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하자 남편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그냥 거리를 둬. 모임도 조금 피하고 필요하면 단톡방도 나와. 당신 마음이 힘들면 그게 제일 문제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면 진짜 그 글 주인공이 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억울해서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저와 다른 엄마들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제가 말을 하면 대화가 흐지부지 끝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진을 올리면 예쁘다, 좋아 보인다 하며 댓글을 달던 사람들도 이제는 반응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사진을 올릴까 하다 지우고 모임이 잡히면 핑계를 대고 빠지고 싶어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억지로 나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도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얘기를 꺼낼까 수십 번을 고민했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제 옆에 앉은 지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희진 엄마 요즘 잘 지내지?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어떻게 됐어?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 뒷담화를 쓰고도 태연하게 웃는 얼굴이라니. 그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도록 긴장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 엄마, 솔직히 할 말이 있어요. 맘카페에 올라온 글다들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글 쓴 사람 지호 엄마 아닌가요? 순간 자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윤 씨 얼굴은 굳어졌고 한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쓴 건데 왜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야?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글에 나온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내가 말한 학원 얘기, 모임에서 있었던 일까지 똑같이 적혀 있었잖아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 엄마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글이었어요. 다른 엄마들도 그제야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 글 보고 희진 엄마 얘기 같다고 생각했어. 아무리 익명이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당사자 다 알지. 분위기는 이미 지윤 씨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지윤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그때 기분 나빠서 쓴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될 줄 몰랐어. 다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내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한다고 욕먹고 분위기 망친다고 찍히면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차라리 저한테 직접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맘카페에 올렸어요? 지윤 씨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엄마들은 저를 따로 불러내 위로해줬습니다. 내가 억울했겠다. 우리도 다 알았어. 이제 오해 풀렸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지윤 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잘 말하지 않았고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중심에 서려던 모습은 사라졌고 다른 엄마들도 굳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닙니다. 그 글 때문에 제가 한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니 억울함은 덜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크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 것.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속마음까지 같은 건 아니더군요. 뒷담화는 반드시 돌아온다. 아무리 익명이라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불편하면 바로 말할 것. 괜히 참기만 하면 상처는 더 커지고 관계는 더 왜곡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맘카페를 들어갈 때면 괜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뒷담화나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신가요? 용기 내서 말하세요. 힘들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후련해질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